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이죠. 자,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전략들, 수익되는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가득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리딩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선물의 신 3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트레이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글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3의 대표적인 무손실 트레이더죠. 정글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주말은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아주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또 늘 인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는데, 저 강연회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좀 어떤 내용들 알려주실 건가요? 1월 11일 날 강연회가 잡혀 있고요. 네. 그때는 아마 알고리즘을 통한 지금 저희가 보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통한 시스템 트레이딩 매매를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강연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월 11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수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해외 선물의 신 모의투자대회에서 아주 높은 승점과 수익률을 기록한 트레이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알찬 내용들 전달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강인 트레이더, 광주마스터, 외환영웅,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정글 트레이더까지 총 4분이서 알찬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기회도 한번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탄탄한 매매를 자랑하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관련된 문의는 02-3770-2263번, 02-3770-2251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연회에서 우리 정글 트레이더는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이런 비법들이죠? 네, 맞고요. 제가 한 2, 3년 동안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추정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고요. 그러면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나마 손실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 3의 무손실 트레이더, 정글 트레이더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그런 트레이딩 비법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지수 선물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안전자산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전장 대비해서 0.56% 하락세입니다. 3,2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71% 하락세입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요. 하락세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8,749포인트, 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장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 넘게 상승했고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63.8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전일 대비 1.53% 오름세입니다. 1,57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7% 오름세입니다. 1.124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선물 시장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유가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크루드 오일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외신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변동성이 투척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위해서 외신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서명식에 대한 의문감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중국 측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중국의 류허 부총리를 대표로 중국 무역협상단이 13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미국은 서명식에 대해서 떠벌리고 중국은 조용한 입장을 가졌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식을 성대히 치러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할 것이고 또 중국 측은 미국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서 침묵을 지켰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양측이 이런 서명식 하나에도 정말 의도에 따라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게 정말 재밌는데요. 앞으로 2단계 협상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보복을 감행하면 더 중대한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에 대해서 처절한 보복을 다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경고하고 나선 건데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는 이란 내 52개의 곳을 반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이란의 중요 문화 유적지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점점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ING는 이에 대해서 중동 사태가 심화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7에서 10% 정도 낙폭을 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향후 초점은 이란의 보복이 어느 정도일지, 또 보복이 지속적인 유가 급등을 유발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는 유조선 공격, 또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 교란, 석유 시설 공격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조선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방해하거나 봉쇄할 경우에는 사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원유 공급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미국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가장 큰 변동성 미중 무역 협상과 미 대선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또 랠리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악재에 따라 또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가와 금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또 뉴욕의 선물 시장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 중인데요. WTI는 9개월 만에 최고치, 브렌트유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 가격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엔화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각각 0.4에서 0.5% 정도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RBC 캐피털은
2020년 시장을 바짝 긴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고 또 블랙락은 24시간 만에 투자 심리가 180도 바뀌었다. 이 사태가 올해 시장의 특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시작된 걸프전 당시에는 또 S&P 지수가 3개월 동안 20%가 급락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했을 당시에도 국제유가가 33%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또 걸프전처럼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스 총재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작년에 2%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왔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은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처럼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2% 밑을 하회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감 또한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결국은 이런 사이클이 무한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보다는 저축을 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의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인데요. 대외적으로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인데 또 연준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정말 머리가 꽤나 아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연준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글 전문가님과 함께 또 매매 관련해서 자세하게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 전해지고는 있지만 근래 요 며칠 시장에는 그래도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큰 이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동 사태가 고조가 되면서 이 글로벌 증시가 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장도 하락을 했고 또 유럽장도 지금 거의 주요 증시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이 유조선과 석유 시설을 좀 공격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만약에 양국이 좀 군사적으로 맞붙게 된다면 좀 굉장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어떤 오일의 어떤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역시도 지금 어떻게 어떤 드론으로 이렇게 호르무즈 해역에 유조선을 잠근다든지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지 사우디에 드론 공격을 했던 것처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유 갖고 한 3마리의 토끼를 잡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합의 때 중국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이 2년 동안 2천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500억 달러는 쉽게 말하면 농산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1,500억 달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원유를 해야겠다는 중국의 어떤 움직임은 작년 12월 달에 관세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원유는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 하고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돼 있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 작년 6월 이후로 지금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원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이후로 수입국이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네. 세일 원유를 지금 계속 작년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60달러가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세일 원유 회사들이 거의 마이너스 지금 뭐 주식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60달러만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어떤 상황을 뭐 쉽게 말하면 공격적인 공격을 하던 이런 부분이 생겨도 원유 가격이 오른다면 그다지 나쁜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트럼프한테는 그다지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일단 미국이 이 유가에 대한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나쁘게만 작용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훨씬 것이다. 도움이 이렇게 되죠. 보고 계시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이란이 또 핵 합의를 탈퇴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란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란이 18년도까지는 GDP가 플러스였다. 18년, 19년도가 GDP가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긴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란이 행동을 취했을 때는 네. 트럼프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적인 손해를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드론 공격을 하던 호르무즈 해역에 뭐 유조선을 감금을 하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원유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가 트럼프한테는 올 대선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핵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이 언제 행동을 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행동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이 많은 뉴스만 보고 그걸 다 믿지는 말아라. 뉴스를 다 보고 다 믿으면 이거는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하면 기준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모든 거를 판단을 하고 해야지 모든 뉴스를 다 이렇구나. 이건 또 이렇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매매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정확한 뉴스는 챙기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간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네. 자, 지금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시장이 뭐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미국과 네네. 이란이 군사적인 충돌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네네.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이란은 보복을 하겠다고 또 하고 있고, 미국도 이란이 보복을 하면 거기에 네네. 대해서 또 대응을 하겠다고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글쎄요, 뭐 충돌을 한다면 굉장한 뭐 글로벌 증시에 대폭락이 그렇죠.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럴 침체가 가능성은 크게 오겠죠. 예, 좀 예.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올해 트럼프 대선에 네. 어떻게 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란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를 하려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대외적으로 악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정부에서도 자기네가 이런 권력을 끝까지 끌고 가려면
결론은 전쟁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전쟁을 내면 결론적으로 자기네 정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네들이 이 권력을 쥐고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선이 있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예, 뭐 액션을 취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는 없어요. 트럼프 쪽에도 좋은 것도 없고 그렇죠. 이란 쪽에도 좋은 건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은 거의 농업,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원유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지지 세력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IT, 그다음에 금융 이런 거는 지지 세력들이 민주당은 지지 세력들이 IT나 금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원유 쪽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원유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4G나 이제 5G나 AI나 반도체 IT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자기네가 또 원유에 대한 최고 수출국이기 때문에 보유국,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올해 쉽게 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어떻게 약 올리는 건지, 어떻게 약 올릴 건지 이것만 보고 있겠죠. 근데 크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오늘 정글 트레이더와 함께 좀 이란발 이슈에 관한 이런 중동발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또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고 있죠. 오늘도 오일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상품별 포지션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루드 오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오늘 오후 들어서는 이 상승폭이 조금 뭐 사그라드는 듯한 그런 네네. 느낌도 있는데요. 네네. 자, 일단 오늘 방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정글 트레이더의 업앤다운 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자, 크루드 오일이요.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일봉상으로 좀 윗꼬리도 달고 있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오후 들어서는 이 가파른 상승세가 좀 꺾이는 네네. 것 같아 보이기는 네네네. 해요. 네네. 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뭐 이란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걸 보고 좀 진행을 할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올렸다가 네. 그다음부터는 계속 옆으로 행보 태우면서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반등시 64.50이나 요 정도에서는 매도를 치시고요. 네. 그다음에 62.50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62.50달러 그리고 64.50달러 사이에서 좀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는 네네,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일이 63.74달러 지나고 있는데 네네네. 눌림 시에 62.50선에 다가온다면 매수 그리고 64.50선에 다가간다면 매도 뷰를 좀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전략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 주 상황 좀 이렇게 이어질까요? 뭐 이란 쪽에서 행동을 안 하면 솔직히 뭐 오일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네, 쉽게 네. 말하면 지수가 좀 눌림목을 준다면 네. 오일도 뭐 크게 상관없이 조금 눌려서 진행을 해서 62.50 밑에서 조금 움직이든지 제가 봤을 땐 이번 주에는 네. 62.30 정도? 아니구나. 잠시만요. 네. 60.80 정도만 안 오면 네. 네네 그냥 상방에서 60.80부터는 매수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승 시는 뭐
요번 주에 뭐 이란에서 뭐 드론을 쏜다든지 뭘 하든지 뭐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모를까 큰 그런 이슈화된 얘기가 없다면 네. 반드시 매도 대응하시는 게 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지금 오일이 약간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네네.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지 않는 이유는 역시 이란이 행동을 그렇죠.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일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네, 지금 이 중동 불안정한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업앤다운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실까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계속해서 매수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자, 골드 자세한 전략 한번 주시죠. 네. 지금 골드는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1,650달러까지 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네. 요번 주에 갈지 뭐 다음 주에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봤을 때 전고점 자리가 1,560선 그 정도 언저리 됐는데 요게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슈팅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1,590번까지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1,590달러까지 네. 예,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일단 눌림목에는 매수 쪽으로 보되 1,550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시고요. 네. 1,550선부터는 다시 매수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1,550선에서 지지를 좀 받을 거다. 근데 지금은 1,577달러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고점이 1,590달러 선이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도 매수 쪽으로 계속 네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 매수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타를 들어갔어요. 단타를 들어가서 1호 76.0에서 매도 쳐서 1호 73.0에 이 근절에서 청산을 했고요. 네. 1호 73.5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을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73.5가 잡혔겠죠? 네. 그래서 한 30틱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건데요. 일단은 오늘 대응하시는 분들은 1호 73.5에서 매수 대응하고요. 그 언저리에서요. 그 다음에 1호 80.5가 네. 저항을 안 받는다면 그냥 꾸준히 저점에서 매수 잡고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장에서는 1,573.5달러 선에 일단 매수를 보시고 1,580.5가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뚫지 않는다면 예, 네네. 눌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매수로 잡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골드를 지금 일단 계속 추세적으로도 매수뷰를 좀 가지고 네네. 계시는데 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뭐 중동발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레포 네.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이슈화돼서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번 주 연준 회의록에서도 보면 뭐 레포 시장 쪽은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뭐 10년 국채를 보더니 이렇게 보면 수익률도 괜찮고 요번에 좀 중동발 때 조금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뭐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란에서 이런 뭐 액션을 취한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또 골드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예,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지수가 또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을 준다면 거기서도 또 자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또 골드는 매수 쪽으로 또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1,6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으니까요. 눌림목에는 꾸준히 매수를 하시고요. 좀 밀렸다 싶으면 1,550달러 정도 선에서 지지받으면 또 다시 한번 매수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투심이 쏠렸잖아요. 네네. 뭐 중동발 리스크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골드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동발 리스크는 그래도 좀 단기적인 악재 그칠 것이다라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렇다면 그 재료가 소멸돼도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까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네. 내포 쪽이나 이런 게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왜냐하면 유동성 자금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회수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4차 양자호 완화가 시작될 것인지 이런 분이 아직 놓여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단기 자금을 회수할 때는 어차피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엎어치나 되치나 매수 쪽으로 꾸준히 보고 가시면 뭐 상반기에는 뭐 네. 3월 달 안에 상반기에는 16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상반기에 일단은 골드 1650선까지는 좀 충분히 갈 것이다. 이제 지금 유동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안전자산들도 좀 이런 추세를 보일까요? 뭐 엔화나 또 미 국채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일까요?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이제 이란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뭐 유로나 엔화도 네. 지금 같은 안전자산은 지금 꾸준히 매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유로도 오늘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2000 지지하면 거기서부터는 매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네. 금요일 날. 그래서 1.12425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페니스 엔화를 보면요. 네. 엔화도 역시 살짝 눌림목은 주지만 꾸준히 매수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쪽은 아직까지도 네. 크게 리스크만 없다면 눌림목에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안전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뭐 엔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미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고 있으니까 눌림 시에 매수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야기 나눈 김에 유로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1.11200? 네네. 네, 그 1.12000 선에서 네네.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포지션 한번 그럼 잡아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도요. 네. 뭐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1.13 잠시만요. 네. 1.13 300, 1.13300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13300. 3300. 네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조금 눌림목 주셨을 때요. 네, 네. 예,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네. 자신이 조금 뭐 이분할 가당하시다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1.12. 네. 자. 지금 자리는 1.12200에서는 네. 예, 매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200. 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유로 FX 1.12425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눌려줄 때 1.12200 선에서 네. 눌림 시에 매수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1.13300까지 볼 수 있다.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엔화도 네네.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엔화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봉상으로는 그냥 약간 네네네.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자, 엔화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엔화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저점이죠. 네. 9275에서 네. 매수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좀 밀리는데 9275 매수 잡으시고 9260에서 손절 잡으시고요. 네. 그냥 쭉 보시면 조금 뭐 안전자산 쪽이니까 계속 지금 뭐 불확실성이 아직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충분히 앞으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9365까지는 충분히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9285선 지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9275선에서 좀 매수 전략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서 눌림을 줘야겠네요. 이때 매수 들어가시고 네네네. 목표가는 9365까지 네네. 좀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엔화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또 몇 안 되는 국채 트레이딩 하시는 네네네. 우리 트레이더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미 국채도 한번 봐주시죠. 국채는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자, 10년물 잠깐 볼게요. 네, 네. 자, 이 국채를 보시면 좀 보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반등을 좀 했어요. 네.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예. 잠시만요. 이거 좀 제가 선을 좀. 네. 자, 지금 국채 같이 보고 예, 있습니다. 국채는 129.03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뭐 우회로는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보면 129.03에서 매수 진입인 거죠? 네네 역시. 매수 예. 진입하시고요. 130.02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03에서 네네. 매수 진입. 그럼 이것도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 시에 매수 봐야 그렇죠.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날은 뭐 어떤 이슈 하나 이런 게 나오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 예.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은 예, 쉽게 말하면 추가 매수라든지 추가 매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장은 네. 조금 천천히 기다리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오일이나 골드를 매매하시는 게 좀 나으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 국채 10년물 함께 봤는데요. 미 네네. 국채 10년물 지금 129.03에 매수 그리고 130.02에서 청산하는 전략 같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미 증시 개장까지 한 15초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장 상황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오늘 역시 좀 하락 출발을 할까요? 근데 뭐 크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정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거는 어떤 이란 쪽에서 어떤 액션을 했으면 이제 하락이 좀 나올 거다. 네, 네. 뭐 조정이 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크게 이슈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움직임 없이 보합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3,200선 여기만 안 밀리면 단기적으로 매수만 봐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3,200선이 오늘 밀렸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3,135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S&P 같은 경우는 3,200선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저희 개장 전에 간략하게 좀 S&P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3,200선이 좀 굉장히 탄탄한 큰 지지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지수 선물과 관련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단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0.5에서 0.7%가량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자,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53% 하락세입니다. 3,2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7% 하락세입니다. 8,751.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6% 오름세입니다. 63.5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64% 오름세입니다. 1,57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5% 오름세입니다. 1.124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미 본장은 하락 출발을 했고요. 조금 일단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좀 예정이 됐던 대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오늘 장세 좀 보합으로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뭐 이제 좀 장 개장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흐름들을 보일까요? 지금 S&P도 보면 네. 지금 뭐 3,217포인트였다가 지금 3,221포인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장은요. 위아래가 크게 변폭이 없는 도지가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오늘 뭐 11시 45분에 네.
소비자 서비스 구매자 관리 네, 지수인가요?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나온다는 이슈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은 지표에 좀 신경 써서 지표를 체크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금요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네. 2009년 이후로 최저가 나왔죠. 네. 47.5인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 지수가 좀 밀렸다는 거는 그 다음 지표들이 나오는 거를 꼼꼼히 좀 챙겨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란발 리스크 부분에서 뉴스를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네. 꼭 챙겨 보셔야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뭐 이란발 리스크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또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 앞으로 꾸준히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란발 리스크가 좀 많이 시장을 흔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재료들이 조금씩 줄어져 가는 건지 지금 개장과 함께 선물 시장, 지수 선물은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분봉상으로는 빨간 불이 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51% 떨어진 28,490포인트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39% 떨어진 3,222선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S&P 지수가 3,2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56% 떨어진 8,969선 지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4에서 0.5로 지금 낙폭을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일단 속보에 따르면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우존스 포인트가 200포인트 이상 내려왔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항공사 주식이 모두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모두 1% 이상 떨어졌고 또 델타 항공도 0.9%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또 항공사 포함된 지수들 생각해서 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골드만삭스가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두고 오일보다는 금이 더 좋은 대비책이다라고 방금 제시를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날카롭게 상승 중이긴 하지만 더 안전한 수익을 목적으로 둔 투자자들에게는 금이 훨씬 더 강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정글 전문가님께서도 골드의 매수뷰를 가지고 계셨는데 골드만삭스 역시 골드의 매수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정도면 금 상승이 확실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오늘 성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 개장했는데 개장하면서 지수 선물은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미 지수 선물 뷰 한번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정글 트레이더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관망을 주셨네요. 자, 아까 뭐 오늘 좀 움직임이 적으니까 네네네. 지수보다는 뭐 5일을 더 거래를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나스닥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은 저희가 아침에 매매를 할 때 874042가 밀리면 매수를 진행을 하자고 했었어요. 네. 8742.00에서 네.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밀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밀려서 8725, 28인가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지금 뭐 수익이 좀 나셨을 거고요. 그 왜 그러냐면 오전에 지수 선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장이 시작하면 거의 반영이 돼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오전에 지수 선물이 빠져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진 그 지수 선물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걸 저희는 보는 매매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선물이 오전엔 좀 빠지고 오후에 장 시작하면서 조금 반등을 주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주부터는 또 그 미국 주식이 뭐죠?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알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식 쪽에서도 조금 뭐 중요한 자리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뭐 IT 쪽이나 반도체 쪽으로 자꾸 보는 부분도 있고요. 더 이상 네. 살 것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 쪽 같은 경우는 최대한 눌림목에 오늘 꼭 매매를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30자리 네. 나스닥을 먼저 봐드릴게요. S&P를 먼저 봐드릴게요. 네, 네. S&P 500 기준으로 3위 오늘 09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네. 3위 1, 5부터는 매수로 단타로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위 2로. 알겠습니다. 네네. 3215에서 매수로 좀 단타로 네네. 접근하라고 단타로 하셨는데 가능하고요. 그럼 단타라면 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20틱에서 30틱, 어, 40틱이죠. 네, 네. 예, 예.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은 크게 먹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변동성이 작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관망 네네.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좀 오늘 거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 좀 매수해보자라는 뷰를 주셨고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현재 3215선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문자로 또 질문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4593님이 정글님 리딩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골드가 지금 위치에서 매수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는요. 제가 골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157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1573점 아까 5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1573.5에서는 매수 단타로 한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손절은 15틱 정도만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1573.5달러 선에 그럼 지금 76달러 선이니까 네네네. 여기서 조금 더 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금방 내려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손절은 15틱으로 좀 짧게 주셨으니까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로 계속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질문 먼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7442님, 오일이 70달러 돌파할 걸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일 지금 또 시황적으로도 뭐 외신들에서 오일이 지금 네네. 중동발 리스크에 7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좀 상승을 타고 가다가 네네. 지금 좀 그 상승 추세가 약간은 에너지가 조금 다 한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늘 뭐 크게 이슈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뭐 수익 실현 매물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70달러를 간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2.50 기다려서 매수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올라오면 63.50.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64.50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장세로 봤을 때는 64.50까지 드렸었는데요. 예, 쉽게 말하면 64.10에서 매도 가능하십니다. 네, 네. 네네. 자, 70달러는 일단 좀 더 버야 돼요. 예, 지금에는 일단은-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새로운 소식들 보면 100달러까지도 간다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란이 뭐 크게 사고를 한번 쳐야지 가는 부분이고요. 네. 100달러를 가게 되면 트럼프가 냅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대선에서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렇게 뭐 100달러까지 간다고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67달러 정도는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것도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그 정도 보는 거지 70달러는 아직 좀 보기는 좀 그렇다고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5일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을 좀 해드렸고요. 아까 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이란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양국이 좀 그렇게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정보를 가득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세미나 강연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1월 11일이죠.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정글 트레이더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글 트레이더님, 네네. 이 강연회에서 이제 정보들 많이 주실 텐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시면 그래도 네.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공유를 같이 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글 트레이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